2022년 10월 8일 대전의 한 구급대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이 바로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딱 갔을 때 길가에 너무 예뻐 보이는 어려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구급대원도 당황을 하셨대요. 뭐야, 저 어린애가 신고한 거야? 신고자는 다름 아닌 16살이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요, 안절부절하면서 저희 아버지 저기 계세요 하면서 한 곳을 가리켰는데 그곳은 차였습니다. 구급대원이 차 안을 살펴본 결과 차 뒷좌석에 아버지 김씨가 온몸에 힘이 풀린 채 엎어져 있는 거예요. 호흡을 확인한 결과 이미 사망한 상태. 그것도 사망한 지 좀 시간이 지난 듯 보였습니다. 구급대원은 바로 물었어요. 아버지 왜 이런 거예요? 곧이어 경찰이 출동했고 바로 이 사망한 김씨의 아내 정씨와 최초 신고자인 아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큰아들과 아들 정씨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신랑이 술 먹고 술 기운에 그런 건지 뭔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식탁 옆에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 쪽으로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그 항아리가 김씨 몸 위로 떨어지면서 남편 몸이 찢기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취한 김씨가 깨진 항아리에 찔려 숨졌다는 겁니다. 그럼 사고사인가? 하지만 사망한 김씨의 몸, 겉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이 옷을 딱 벗기니까 이게 가관인 거예요. 얼굴은 정말 엄청 맞은 사람처럼 퉁퉁 부어 있었고 몸은 여기저기에 칼자국이, 항아리에 찔렸다면서 이 칼자국은 다 뭐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머리 뒤통수 쪽에 후두부가 다 깨져 있네. 무언가로 뒤통수를 가격당했다는 건데 거기다 목덜미에 칼침까지. 이뿐만이 아니에요.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칼로 쫙 그은, 엉덩이가 여기 있으면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쫙 이렇게 드래그 하듯이 쫙 그은, 이거는 절대 항아리에 부딪혀 생길 수가 없는데 지금 얘기만 들어보셔도 이 사망한 김씨의 몸 상태가 심상치가 않잖아요. 이 아내 정씨는 분명히 남편이 항아리 쪽으로 쓰러지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했는데 남편의 몸이 말하고 있는 진실은 그게 아닌데, 그럼 이 아내 거짓말한 거야? 왜 거짓말을 했지? 캥기는 게 있으니까 했겠지. 여기서 딱 이상함을 느꼈던 거예요. 바로 이 김씨의 시신 부검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우발적이었다는 정씨와 아들의 말과는 달리 이 김씨의 몸에서 수면제와 독극물이 검출된 겁니다. 너무 타살 정황이 보이잖아요. 경찰은 살인에 염두를 두고 상세하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아내 정씨의 핸드폰과 남편의 핸드폰 등등 핸드폰 포렌식 수사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김씨 살해 혐의로 아내 정씨와 그리고 16살이었던 아들을 체포합니다. 아들도. 알고 보니까 아버지 김씨를 죽인 사람이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찔렀어. 도대체 왜 아내와 아들은 남편이자 아버지를 죽인 걸까? 왜? 혹시 이 사망한 김씨가 가정폭력 상습범이었나? 가정을 소홀히 하고 매번 마누라 패고 욕하는, 자식들 때리고 학대하는 그런 남자였나? 아니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엄청 가정적인 남자였어요. 경찰이 혹시나 가정폭력인가 싶어서 사망한 김씨의 핸드폰도 포렌식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핸드폰 속에 아버지 김씨가 큰 아들에게 카카오톡 보낸 메시지가 너무 다정해. 거기다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늘 자랑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공부도 잘하고 한다고. 그렇게 늘 주위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아들과 놀러도 다니고 자상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아들이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같이 함께한 엄마는 또 뭐야? 말리지는 못할 망정.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걸까요? 이 아들은요, 술에 취한 아빠가 엄마를 때리기 시작했다. 참다 충동적으로 열받아 칼을 들고 가서 찔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후에 아버지의 시신을 유기하려다가 실패해 어쩔 수 없이 119에 신고를 한 거였다고. 이런 아들의 말 진실인 걸까요? 16살이었어요. 곁에 엄마까지 있었는데 10월 9일 오전 7시 무렵 아버지 김씨의 시신과 피 묻은 옷까지 흉기가 든 여행 가방을 차 트렁크에 옮기는 아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옷에 달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운전석에 앉은 여자, 엄마 정씨와 함께였어요. 경찰은요, 핸드폰 포렌식 했잖아요.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그날 이 엄마라는 년이,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이 엄마라는 이 여자가 아들에게 보낸 문자가 확인됐는데, 아들, 아빠를 죽이자. 이 문자를 받은 큰아들은 다음날 답장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자는데 지금 죽일래? 그렇게 그날 밤 정씨는 미리 준비해둔 부동액이 든 주사기를 잠든 남편의 심장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잠에서 깬 남편이 저항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자 아들이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와 찌른 거예요. 그와 동시에 아내 정씨 역시 뒤에서 후라이팬으로 남편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16살 큰 아들에게 죽이자고, 아빠 죽이자고 범행을 제안한 사람이 엄마 정씨인 거예요. 이렇게 잔혹한 짓을 다 저질러 놓고, 그렇게 방금 다 죽여놓고 이 아내 정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남편이 사고를 당해 너무 슬픈 척 연기를 하면서 시댁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김씨 그이가 사고로 죽었어요. 경찰한테도 우발적인 사고로 죽은 거라며 거짓말을 했고, 김씨를 칼로 찌른 건 자기가 아닌 미성년자인 아들이 한 거라며, 아들이 다 한 거라면서 어린 아들을 단독범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아내 정씨와 큰아들은요, 사망에 쓰러져 있는 김씨의 시신을 훼손까지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엉덩이에서 허벅지까지 칼로 쭉 그어져 있었다고. 그게 김씨가 사망한 후에 아들이 훼손한 거예요. 김씨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엄마와 아들. 좀 더 정확하게는 유기하려고 했던 엄마와 아들. 도대체 왜? 이들의 범행 동기는 뭐였던 걸까? 가정폭력도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주위 사람들의 증언이나 아들과 아버지 김씨가 나눈 메시지, 아내 정씨와 나눈 메시지만 봐도 전혀 가정폭력 정황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실제 형사분이 아들과 김씨가 나눈 카카오톡을 보고 이거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너무 좋았는데? 라고 말을 하셨대요.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에게 잘했고 다정했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빠가 엄마를 때려 홧김에 찔렀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잘했던 아버지를 조금의 애정도 사랑도 없었던 걸까요? 이 엄마 정씨는 미리 독극물을 주사기에 넣어 준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계획적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보험? 돈 때문에 아들과 엄마가 이런 잔혹한 짓을 벌인 걸까? 여러분, 충격적인 건 이게 끝이 아닙니다. 김 씨가 사망하기 2주 전에 자신의 여동생분에게 전화를 걸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곤 막 우시면서 나 눈이 실명됐다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후로 눈이 안 보인다고, 눈이 이렇다 보니 엄마 칠순도 못 갈 것 같다고. 교통사고라는데 눈 말고는 전혀 다친 곳이 없는 이상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가족들이 전부 다 교통사고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니 시댁 가족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지금부터예요. 분명히 김 씨는 자기 여동생이나 엄마 등 가족들한테는 교통사고 때문에 눈이 실명됐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친구들한테는 또 다르게 말을 합니다. 나 자전거 타다가 이제 굴러가지고 넘어졌는데 집에 와가지고 쓰러져서 눈을 떠보니까 이틀인가 3일이 지나 있더라고. 그때부터 눈이 안 보인다고. 이 말에 친구분이 그랬대요. 아니, 지금 남편이 넘어져가지고 의식이 없는데 그럼 네 와이프는 널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야지. 지금 남편이 2, 3일 정도 의식 없이 누워있는데 119를 부르던지 해서 치료를 받게 했었어야지. 왜 깨어날 때까지 가만히 냅뒀대? 네 와이프 이상해 라고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씨가 사망하기 2주 전 눈 실명된 거에 대해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각각 다르게 말을 한 거예요. 도대체 김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김씨가 이때 병원을 가긴 했어요. 그때 안과 의사가 눈이 너무 심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눈이 왜 이렇게 된 거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씨가 아무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아무 기억이 안 난다고. 이 김씨의 눈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정확한 이유가 밝혀진 건 수사 과정에서였습니다. 와, 알고 보니까 김씨가 자고 있을 때 아내 정씨가 주사기에 소주를 가득 담아가지고 그 주사기로 김씨 자고 있을 때 김씨 눈을 갖다 찔러버린 겁니다. 와, 너무 무섭지 않나요? 2022년 9월 20일 주사기 안에 소주를 막 넣은 뒤에 잠든 김씨의 눈을 갖다가 찔러가지고 그 눈에 소주를 막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명이 된 겁니다. 그렇게 눈을 찔러 실명시키고 바로 2주 뒤인 10월 4일 이번에는 남편 김씨가 먹을 국에 제초제 독극물을 탑니다. 죽이려고. 그런데 제초제를 먹여도 안 죽어. 그러니까 이 아내 정씨는요,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인터넷으로 주사기 100개를 더 사고요. 이곳저곳 병원을 돌면서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등 여러가지 약품을 사서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머릿속에는 오롯이 남편을 죽일 생각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죽여야지. 실패했네. 괜찮아. 다르게 또 시도하면 되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편 김씨에게 약을 먹이고 계단에서 밀어 살인할 계획도 세웠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이 아내 정씨는 왜 이렇게 집요하게 남편을 죽이려고 했던 걸까? 이 아내 정씨 말로는 남편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언어 장애가 있는 저를 모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했고 그게 쌓이면서 죽이게 됐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이게
진짜 살인의 이유인 걸까요? 이게 16살이었던 아들을 끌어들이면서까지 남편을 죽인 이유인 걸까? 이 정씨는요, 언어장애가 있었어요. 정씨는 보통 사람인데 그냥 약간 말이 어눌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 스스로 자격지심 같은 좀 약간 예민한 겁니다. 상대방은 그럴 의도로 한 행동이 아닌데 조그만한 것도 날 무시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내 간식을 다른 사람보다 늦게 챙겨주네? 그러면 나 지금 언어장애 있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격이 이렇다 보니 어릴 때부터 정씨 주위에는 친구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김씨와 정씨는요, 무려 1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부부였어요. 잘 살다가 갑자기 연달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아들까지 앞세워 죽인다고? 그냥 나 무시하는 것 같아서 17년 동안 잘 살다가, 이 김씨의 가족들은요, 아내 정씨 지금 뭔가 숨기고 있다, 진짜 살인의 이유 따로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돈이지 않을까. 보험. 이 정씨, 남편 김씨 앞으로 사망보험이나 보험 잔뜩 드러났던 거 아니야? 그거 노린 거 아니야? 하지만 보험도 아니었습니다. 실제 2022년도에 김씨가 가입한 보험만 4개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게 건강보험, 암보험, 교통상해보험, 이번 연도에 가입한 보험 4개 중에 3개는 이 사망사건과 크게 상관이 없는 보험이었습니다. 보험 전문가들은 만약 보험 살인이 목적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험 살인 목적으로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김씨의 가족들은 보험이 아니라면 어떤 다른 돈적인 게 엮여 있을 것이다. 돈 때문에 남편 김씨를 죽인 거다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왜냐? 전조가 있었거든요. 이 정량은요, 시아버지의 카드를 훔쳐가지고 약 100만원 정도 몰래 쓰다 걸린 적도 있었고요. 올케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려다가 들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돈. 이런 여자가 자기 남편을 죽였어요. 돈이 안 엮여져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일들로 시댁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아내 정씨와 시댁 딱 연락 끊고 살았었대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기 딱 3달 전에 갑자기 정씨가 큰아들을 데리고 나타난 겁니다. 왜? 재산을 증여해달라고. 또 돈인 거예요. 3개월 만에 시댁에 나타나서 재산 증여해주세요. 그래서 이때 김씨의 어머니께서, 아니, 나 죽으면 자동으로 김씨한테 재산 증여가 될 건데 나 죽으면 가져가라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이때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때부터 뭔가 죽일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거기다 딱 이때쯤 이 김씨가 4인 가족인데 돈벌이가 안 되니까 사업을 해볼까 해서 천안으로 갔다고 해요. 천안으로 갔는데 거기서 사업 조건이 맞지 않아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일자리를 잃고 그냥 온 거죠. 2022년 9월 18일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 김씨를 아내 정씨는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돈은 안 벌어오고 돈도 없어 죽겠는데 나가서 돈 벌어와. 그러니까 김씨가 천안에서 집으로 돌아온 바로 그날부터 막 아내 정씨가 달달 볶기 시작한 거예요. 돈 벌어와 그러면서 소주병으로 그냥 갖다 남편 김씨의 머리 내리쳐버린 겁니다. 천안에서 내려온 바로 그날, 그리고 그 후 20일 뒤에 아내와 아들에게 살해당하신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정씨는
왜 그 어린 16살밖에 안 된 아들을 이 살인사건에 개입시킨 걸까?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까지 끌어들여서 그 다정했던 아빠를 같이 죽이자고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또 알겠다고 한 아들도 가정폭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한없이 잘했던 아버지를. 사건 당일 엄마 정씨는 아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 아빠를 죽이자. 네가 아빠 다리 묶으면 그 후부터는 엄마가 알아서 할게. 이런 엄마 때문에 고작 16살인 아들은 살인자가 됐습니다. 이 큰아들은요, 학교에서도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늘 혼자 다니고 친구도 없고 말도 없는. 그런데 아동센터 관계자의 말은 달랐습니다. 조금만 자기 승에 안 차면 과격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곤 했다고. 그래서 아동센터 관계자들끼리 이제 자기들끼리의 이 큰아들이 소통 장애가 조금 어려운 아이로 통했다고 해요. 아무리 엄마가 아빠를 죽이자고 했어도 바로 응 하고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아들은 왜 엄마의 말대로 했던 걸까? 이 사망한 김씨의 여동생분이 이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김씨가 사망했단 소리 듣고 놀래가지고 경찰서로 달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큰아들한테 그러셨대요. 아유, 네 엄마가 어떻게 두 아들을 아빠 없이 키우냐고,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이때 큰아들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마이스토고를 입학할 예정이고, 마이스토고를 들어가면 기숙사가 있어요. 거기서 지내다가 학교 졸업하면 바로 돈 벌 거예요. 그렇게 돈 모아서 동생을 일반 대학에 보낼 거예요. 라고 뜬금없이 16살 그 어린아이가 이런 얘기를, 마이스토고며 뭐 취업이며 기숙사며 16살짜리가 이런 걸 다 알아본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던 걸까요? 아빠를 살해하고 아빠가 없는 미래를 16살 어린 아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잖아요. 당시 이 아들도 아버지 살해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자기 손에 수갑이 딱 채워지자마자 엄청 당황을 했다고 해요. 제 손에 왜 수갑 채우는 거예요? 왜 수갑 채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촉법 소년이라는 게 있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 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이 아들은 만 15세였습니다. 즉 촉법 소년이 아니었어요. 아들은 자신이 촉법 소년이라 체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왜 자신이 체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누군가 이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던 건 아니었을까요? 이 아들에게도 친구가 없었습니다. 대신 이 아들 옆에는 항상 엄마 정씨가 있었어요. 이 정씨는 남편 김씨를 계속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정씨는 생각했던 거예요. 아, 큰아들. 우리 큰아들이 촉법 소년 아닌가? 큰아들이 찌르면 나도 아들도 모두 안 잡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계획하에 아들을 끌어들인 거 아닐까. 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아들이 아빠를 죽이는데 납득할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했어요. 그 이유로 아들, 아빠는 우리한테 필요가 없어. 아빠가 있으므로 지금 넌 한부모 특례도 못 받고 더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도 못 가는 거야. 이런 아빠는 없으니만 못해. 아빠가 없으면 넌 더 잘 될 수 있는데 아빠 때문에 지금 너나 나나 이러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빠 같이 죽이자. 아빠 죽고 나면 넌 바로 마이스토고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일하고 하면 되는 거야. 넌 촉법 소년이라 죽여도 아무도 너한테 뭐라고 안 해.
경찰이 너 체포도 안 한다니까? 라고 그 어린 아이에게 가스라이팅을 한 거 아닐까요? 분명히 주범은 엄마인데 이 엄마가 자신의 모든 죄를 아들에게 전가를 시킨 사건입니다. 아들도 죄가 없는 건 아닌데 이 아들은요, 자기가 체포될 때도 본인이 왜 체포되는지, 자기가 주동자로 몰리고 있는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엄마가 지금 모든 죄를 아들인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이것도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칼로 찌른 것도 아들입니다. 실제 최초 신고자도 아들이에요. 주요적인 행동에 엄마는 싹 빠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아들 엄마 정 씨에게 심리적인 지배를 받았던 걸로 보인다. 엄마의 아바타로 행동한 것 같다. 본인이 계획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진 않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잠든 사이 실억을 잃은 김 씨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아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아내가 날 죽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고로 이렇게 된 거라면서 적응하면 된다면서 아내를 감쌌습니다. 이 외에도 시댁이나 다른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아내 정씨나 아들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렇게 감싸셨대요. 그런 분이셨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와중에도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그런 김 씨에게 아내 정 씨는 9월 20일 주사기로 눈을 찔러 실명시켰고 10월 4일 제초제를 먹이고 10월 7일 아들에게 살인을 제안했으며 10월 8일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 아들이 체포되는 상황에서도 아들이 다 한 거라면서 자기 범행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지금 11월 8일 그녀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은 했는데 후에 철회한 것 같더라고요. 첫 공판이 있고 다음 재판은 2023년 1월 13일에 진행이 된다고 이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아직 결과가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결과가 피해자가 더 억울하지 않게 죗값에 응당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남편의 목숨을 빼앗고 어린 아들을 살인자로 만든 비정한 아내이자 엄마에 대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